반갑습니다. 느린 발걸음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양한 가족들 중 경계선 지능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인데요. 오늘은 경계선 아이들 키우며 효과적이었던 치료 방법과 치료실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저희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참고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또래 아이와 다르고 성장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해야 하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막상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주변에 경계선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인터넷을 검색해서 저희도 하나하나 물어가며 알 수 있었지만 자신의 지역과 가까운 곳이나 또 각기 다양한 아이들의 증상에 여기 좋다며 여기 가보고 저기 좋다면 저기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며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그런 시절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의 치료 방법과 치료실 정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호맘은 처음에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백호가 3살 때쯤 같은 아파트 사는 언니가 이제 백호 말이 너무 느리다고 언어 치료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말이 엄청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제 저희 애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갖고 자기 애나 잘 키우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유아 검진을 어릴 때 하잖아요. 근데 영유아 검진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모든 발달이 늦다고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4세쯤 돼서 이제 언어 감통 인지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인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근데 막상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분들, 그러니까 백고맘처럼 영유아 검진 의사 선생님의 소견 이렇게 듣고 나면 조금 그때 한번 또 1차 이제 띵 와서 이제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보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가게 됐는데, 한 5살에 이제 저도 통합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네. 예, 그게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조금 전문가인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시는 통합 어린이집을 보내면 좀 아이의 발달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1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그저 똑같은 아이로 봐주시더라고요. 또래야. 네. 네, 그래서 6살 때 제가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먼저 의뢰를 했어요. 아이가 이러이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저 늦된 아이가 아니라 다른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네. 네. 그때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과 이제 약식으로 이제 전문 그 선생님을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검사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치료실 정하기 전 과정이 참 또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정하기까지의 과정은 또 어떻게 되셨을까요? 치료하면서 또 효과적인 방법이나 치료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막상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디서 어떤 치료실을 다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통합 어린이집 백호랑 같은 반에 있는 장애 아이라고 해야 되죠. 그 3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위에 선배맘도 계셨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여기 괜찮다, 이 치료실 가봐라. 이제 저기는 뭐 감통이 잘한다, 여기는 언어를 잘한다,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일찍 하원시켜서 이것저것 치료실 시간 맞는 대로 다 다녔어요. 하루에 3군데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업만 왕창 다닌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뒤늦게 좀 알게 됐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사설 치료실이 금액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꼭 필요한 치료실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백호는 언어를 일주일에 2번, 인지 2번, 그다음에 수영은 백호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주 3회 이렇게 다니고 있고 백호 어릴 때는 이제 4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언어를 주 2회, 인지 주 2회, 수영 3번, 감통 2번, 작업 치료, 인라인, 그다음에 그룹 수업, 그다음에 토요일은 또 그룹 수업 이렇게 진짜 일주일 풀로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일단 제가 먼저 지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백호도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호가 5학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서부터 조금씩 줄여 나갔고 고학년 되면서 6교시가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교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치료실을 많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연스레 수업을 조금 빼게 됐고 그래서 백호가 꼭 필요한 것만 정해서 다니고 있고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싶으신 마음은 너무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방 우리가 지쳐 버릴 순 없잖아요.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 엄마가 건강에 힘들지 않을 만큼, 그 다음에 아이가 힘들지 않을 만큼 수업 시간표를 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설 치료실도 뭐 좋은 곳도 많지만 저는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은 곳이 많았거든요. 금액도 사설에 비해 정말 저렴하고요. 그런데 대기가 엄청 길어요. 저는 1학년 때 사회성 그룹을 대기했는데 올해 6월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는 했지만 아쉬움은 조금 있긴 했는데 아무튼 복지관 프로그램도 찾아보시고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하루 종일 치료실만 다녀온 요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맞아요. 저는 네, 그때는 둘째도 어린이집에 이제 오래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셋째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백호한테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좋다는 데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검사도 거기도 해보고 저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백호가 정상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치료실을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거는 이제 길게 봐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에 이제 제 몸도 조금 아끼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래 쭉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고 우리가 길게 봐야 되니까 그런 이제 체력 안배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백호가 5학년인데 지나고 보니 이 치료 방법은 좀 백호한테 정말 괜찮았다. 우리 아이한테는 이 치료 방법을 했을 때, 좀 나았다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별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룹 치료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백호도 그 복지관에서 그 연산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서 어깨동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백호랑 이제 나이 똑같은 또래 아이 3명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백호가 제일 좋아했고 제일 좀 즐거워했고 그러니까 인지 수업도 하면서 이제 아이들끼리 거기서 이제 또 언어가 잘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말하는 거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 수업이 굉장히 백호한테는 조금 자극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들어가게 되면 1년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또 대기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같이 했던 아이 3명도 기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수업이 백호한테 도움도 많이 됐고 그 친구들한테도 고맙죠. 저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지관 바로 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그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의자에 앉아보고 가방도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종소리도 들어보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업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교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수업을 1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1년 전에 경험을 하고 가서인지 백호는 그래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잘 했던 것 같고 정리정돈도 거기서 좀 배워서 가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관 수업 2개 요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집이 그쪽이 아닌데 네네. 그렇게 멀리까지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저도 집이 그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끼리 교류를 좀 많이 해서 그리고 그 다녔던 선배 엄마들이 또 추천을 해주시고 그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 기능을 이제 다 이렇게 조합해서 비슷한 아이들로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모듬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대기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갑자기 기억난 건데 저는 김해에도 갔었거든요. 김해도 백호가 통합 어린이집 다닐 때였는데 김해에 거기는 연극을 하면서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읽어보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6개월 다니고 못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갔었는데 그 수업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도 읽어보고 내 기분도 내 감정도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뭐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곳곳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들 보면은 그 치료실을 알아보는 것도 다 엄마들의 정보력으로 그냥 알아보고 소개로 갔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네. 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찾아보는 것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로그에 막 뜬 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하나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홈페이지나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것도 아마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근데 치료실을 참 정하는 과정까지도 저는 참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치료를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그건지 검사를 이제 하잖아요. 네. 네, 검사하러 가서 보니까 질문지 양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네, 아이가 몇 살 때부터 걸었는지, 뭐 모유는 언제까지 먹였는지부터 가정 환경은 어떤지, 보육 환경, 엄마 아빠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한 질문지가 10페이지는 넘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우리가 한 군데만 병원 가서 그거 검사를 하지 않잖아요. 몇 군데 가잖아요. 또 치료실을 옮길 때마다 또 거기에 있는 또 검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 검사하면서 진이 다 빠졌던 기억도 있어요. 네. 네, 진짜. 근데 치료실을 막상 정하고 나면 그냥 다니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그냥 애를 데리고 계속 정처 없이 이제 여기 치료실 저기 치료실 왔다 갔다 진짜. 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랬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행복이 같은 경우도 좀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감각 통합 치료. 이제 물론 언어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지만 1년 동안 거의 효과가 제가 지금 좀 치료실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효과만 있었지. 근데 감각 통합을 병행을 하니까 소근육, 대근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좀 언어에도 좀 소통하는 거나 이런 표현력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같이 했던 게 이제 그룹 활동이었어요. 네. 네. 또래 아이와 나보다 나은 아이 아니면 나보다 못한 아이와 같이 이제 그룹 3명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선생님이 한 두 분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아이들 이제 놀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저 아이가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간에서 우리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일상생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왔다면 이제 감각통합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좋았던 거는 이제 미술심리치료 수업을 가가지고 네. 네. 아무래도 언어 표현 능력이 이제 낮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상황, 그런 표현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네. 그림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자기의,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이제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면, 진짜 이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상황이 없었다면 네. 미술심리치료 시간만큼은 아이의 힘든 마음을 선생님이 알아봐 주시니까 네. 예, 그때부터 아이가 미술로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걸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술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도 미술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미술 치료 모래놀이 치료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백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백호는 그 저학년 때까지 사람 형태를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있고 목이 이렇게 있으면서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몸통에 붙고 다리가 밑에 와야 되는데 백호는 사람 팔이 머리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얼굴 바로 밑에 다리를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 형태를 이렇게 못 그렸어요. 그래갖고 시지각 치료도 했었거든요. 시지각 치료도 좀 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지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 형태라고 알아볼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백호처럼 이렇게 시지각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시지각 치료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시지각 치료는 동네 장애인 복지가 그 동네 아동병원 옆인가? 네,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는 우리 아이가 1년 반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대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그 선생님께 했었는데 여기도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금액도 일단은 저렴하고요. 근데 대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를 하면 몇 년 뒤에 연락이 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도 괜찮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치료를 시작하게 될 당시에는 과연 아이들이 나아질까, 발전할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많이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치료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치료실을 가기 전에 아이의 컨디션 체크도 한번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치료실을 가기 전에 이미 학교나
유치원에서 상처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업이 돼 있다 그러나 네. 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처받은 일이 미리 미처 해소되지 못한 채 이제 치료실을 가면 그렇게 가본들 아이 머리에 뭐 인지나 언어나 감통이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치료실을 가기 전에 아이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되도록 아이를 좀 안아주기도 하고 저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행복맘과 같은 생각인데 그게 저는 이제 마음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실 선생님께서 저보고 웬만하면 집에서 백호를 혼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생들도 보고 있고 이렇게 백호한테는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집은 백호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얘는 이제 초긴장 상태로 1교시부터 6교시를 보내야 되고 치료실도 오래 본 선생님이지만 야단도 들어야 되고 숙제 안 해가면 혼을 내시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인데 집에서만큼은 얘가 조금 나른하게 쉴 수 있게끔 이제 야단치지 말고 이렇게 많이 보듬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쉴 수 있게끔 우리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아빠도 사람인지라 네. 네. 우리 부모님들도 쉬어야 할 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부모님이시니까 충분히 네, 아이를 더 감싸 안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 장소는 또 가정이 또 유일한 또 장소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예, 우리도 겪어봐서 또 알게 됐네요. 그죠? 네. 네, 경험해 보니까 예, 우리 아이에게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다른 아이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과 발달 지연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치료실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잘 맞는 치료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당장은 모르셔서 당황도 되시겠지만 하나씩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길이 보일 것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치료실을 다녔을 많은 경계선 지능아이 가족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